날씨의 변화만큼이나 월가의 금융시장 분위기가 한 주새 급변했습니다. 모두를 마음 졸이게 했던 이 미국 국제 금리가 뚜렷한 안정세로 돌아섰고 모처럼 뉴욕 3대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연말 산타 랠리의 신호일까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께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만 해도 이 증시가 정말 극도로 이 하방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네. 일주일 만에 좀 확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네, 반전의 계기가 뭡니까? 글로벌 증시를 다시 반전의 기회로 만든 그 근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1월 1일 날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발행을 속도 조절하는 순서가 이행된 것이고 이것은 결국 국채 금리를 하락시킨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기준금리를 중앙은행이 동결하는 의사결정을 내렸고 시장은 상당 부분 안도한 거죠. 세 번째는 고용지표마저 둔화되면서 추가 금리 인상 끝났다 시장이 기대하는 그런 장세가 이 주식시장에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환경을 급변하게 한 이런 지표들을 좀 역순으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일단 그동안 정말 주식시장에서 기다렸던 게 배드뉴스, 고용시장의 둔화 움직임이었는데 실업률을 보면요. 일단 10월에 3.9%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3.9%여도 여전히 완전 고용 수준 아닌가요? 네, 그래프가 23년 내에서만 끝나서 그렇지 과거와 비교하면 정말 여전히 완전 고용, 그러니까 4%를 밑도는 수준의 실업률이다. 그러면 여전히 완전 고용에 해당됩니다. 다만 10월 이후의 실업률을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근래 들어서도 10월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10월 이후의 실업률을 진단해 봐도 국채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좀 위축되고요. 그게 실업 문제를 좀 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좀 끝나지 않았느냐 하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신호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고용 시장이 꺾였는지를 확인하려면 실업률 말고 그 임금 상승률 그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임금 상승률 관점에서 제가 오히려 질문 한번 드려보면요. 일자리가 지금 많이 공급돼요. 그럼 어떤 일자리를 원하십니까? 무조건 돈 많이 주는 대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용 시장이 호조라고 한다면 임금 상승률이 안 떨어지겠죠. 반대로 고용 시장이 악화되는 국면이라고 한다면 임금 상승률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을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근래 들어서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4.1%까지 근래 들어 최저 수준으로까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향후에도 추가적인 임금 상승률이 둔화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만드니까 기준금리 인상 끝나지 않았느냐 하는 시장의 기대감이 더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표, 그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4.5%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자넷 옐런 장관이 좀 도와준 셈이에요. 국채 발행 축소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고점 5%대 다시 돌파할 그런 가능성은 일단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10년물 그리고 30년물 대표적인 장기채인데 장기채 발행 물량을 감소시킬 계획을 발표한 거죠. 각각은 이제 30억 달러 규모에서 20억 달러로, 20억 달러 규모에서 10억 달러 규모로 줄여나가는 것. 결국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했는데 국채 금리를 상승시킬 요인이 해소되고 있다. 그러면 국채 금리가 추가적으로 전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은 없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역시 이 기준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 움직임이 시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일단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 5.5%, 이게 올 연말 기준으로는 최종 금리라고 보면 되나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해석을 해봐드리고 싶은데요. 여전히 시중금리는 높은 수준입니다. 국채금리가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5.5%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물가 상승세를 다소 둔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긴축적 통화 정책이다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동결에 좀 무게를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 상단을 열어놓을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 물론 상단을 열어놓을 근거들은 몇 가지 있겠지만 불확실성들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현재의 기조대로 해석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상승 기조가 끝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좀 환호를 했어요. 다우하고 나스닥. 주간 상승폭으로 보면 지난주가 역대 최대폭이었다고 하던데. 일단 그러면 산타 랠리는 온다고 보면 될까요? 올해? 네. 어떻게 그러나 보세요?
여전히 불확실성 요인들이 남아있죠. 당장 다음 주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가 다시 국제유가 상승 기조가 반영되듯이 네. 다시 오르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감이 또 있고요. 중동 불안이라는 이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이게 확전되는 양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국제유가가 또 상승하면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안도감을 갖기는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사실 오늘은 미국 시장보다도 이 코스피 네. 개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죠. 그렇습니다. 메가톤급 정책이 나왔습니다. 네. 공매도 전면 금지 내년 6월 말까지 하기로 했죠. 이 조치가 시장에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호재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악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중에 공매도를 금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금융시장 선진화 목표화에 있고 예. MSCI 선진국 지표에 편입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금융시장 선진화라는 관점에서 다소 멀어지고 있고요.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은 왜 한국은 공매도를 금지하지? 네. 선진국 시장이 아니네 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는 현상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일단 이 조치가 시행된 이상 이제는 예상보다는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지금 달라진 시장 환경에서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어쨌든 이 11월 현재는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중한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이 주식시장의 악재가 되는 그런 불확실성 요인들 네.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는 시점을 조금은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립니다. 네, 뭐 연말까지 시장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 뭐 예단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투자자분들이 연말에 좀 좋은 결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광석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